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tops g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I write.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es be white. Oh,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I write.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es be white.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가 휴가 간 사이 그죠. 그 자리를 채운 바람개비 염규현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바람개비예요. 금요일마다 오시는 우리 또 네, 이선영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온 거였죠? 제가 저번에는 화요일에 와서 또 이렇게 금요일에 다시 근데 오니까. 또 이제 오랜만에 온다고 살짝 의상에 또 힘을 좀 주셨어요. 아, 요거 오늘 또 시즌에 맞게. 아, 그래요. 맞아요. 아니 왜냐면은 네. 방금 들은 노래가 맞아요. 되게 약간 늘어지는 노래가 나왔잖아요. 네, 네. I'm dreaming 나오는데 딱 빨간색 옷으로 딱 나오시니까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또 선영구 레드 패션 이러면서 화답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아, 오늘 뭐 의상 컨셉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세요. 좀 이렇게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 요거 사실 제가 제 개인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이게 뭐냐면 어. 어제 사실은 친한 그 친구들끼리 송년 모임이 있었어요. 어. 친구네 집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빨간 옷을 입고 오라는 지령이 있어서 입었다가 늦어져서 친구네 집에서 잤어요. 와인 한 잔 딱 하시고 와인 여러 잔 하고. 김치 네. 한번 딱 찢어보고. 그쵸. 지코바 치킨이랑. 지코바. 또 너무 매워가지고 특정 많이 못 브랜드 먹었어요. 마늘 맛이 좀 강한. 네. 아니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이 펜도 색깔을 맞추셨다. 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아니, 이거는 의도입니다. 맞췄어요. 치밀하게 진짜. 이게 프로구나 진짜. 근데 제가. 930 할 때도 잘 보시면 제가 맞춰요. 본인의 어떤 그
발산하고 계시는구나 아니 이런 그게 거. 아니라 뭐 검은 옷인데 빨간 펜을 들면 펜만 보일 것 같고 네네네. 이러니까 네. 검은 옷 입은 날은 뭐 파란 펜이나 검정 펜을 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거에서 사실 이 프로들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또 이렇게까지 칭찬받을 선프로? 일인가 싶기는 한데. 영구 네. 프로님께 하나 배웠습니다. 네. 오늘 신청곡 네. 뭐였는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오늘 네. 신청곡은 코코둥절님께서 신청하신 켈리 클락슨의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저희는 레드 크리스마스. 야, 레드 크리스마스. 그나저나 사실 크리스마스 이제 앞둔 오늘이 또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내일부터 연휴인데 연휴는 아니구나. 이제 크리스마스 그쵸. 연휴인데 사실 좀 마음이 따뜻해야 될 연말인데 너무 추웠어요. 몸이 너무 추워서 마음이 어떤지 돌아볼 여력이 없을 정도로 오늘 정말 춥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 나온 김에 바로 좀 오늘 눈여겨볼 소식들을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특별히 또 아까 그 춥다는 얘기에 이어서 또 관련 소식을 준비하셨죠? 제가 사실 음. 좀 오한을 많이 타요.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유튜브니까 네네네. 오한충이거든요. 아 오한충. 네. 우리 좀 순화해서 오한벌레로. 오한 사람. 오한벌레. 오한벌레. 오벌.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게 추운 거를 되게 못 견뎌해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 올겨울 들어 제일 춥다고 해서 다음부터는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크리스마스 이 주말에 오늘보다 더 춥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그래서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오늘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졌잖아요.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 22도였거든요. 체감이. 실제 온도는 14도. 내일 어떡해요? 근데 내일은 체감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실제가 20도. 음. 아, 우리 저기 오한벌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어, 오늘도 큰일 운전을 났네. 하고 오는데 새벽 출근이잖아요. 어. 좀 엑셀을 밟아요. 이렇게. 근데 화가 많이 나는구나 이제 막. 그 시간에 야! 출근하면 막 이러면서 네. 왜 이렇게 춥냐 이러면서 오시는 그쵸. 거구나. 근데 네. 그 바람이 차 안에 히터를 틀었는데도 이제 음. 속력이 붙으니까 그 기온이 냉해짐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이게 왜냐면은 이게 바로 따뜻한 바람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초반에는 오히려 에어컨 튼 것처럼 더 추워. 사실. 그래서 이거 배달하시는 분들은 더 이제 바람 맞고 하시잖아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쩌나 싶을 정도로 추웠는데 내일은 또 더 춥다고 하고 여기에 플러스 강풍 예보가 그러니까 사실은 있더라고요. 체감 온도를 떨구는 이유는 바람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다행히 성탄절 이브 이제 낮이 되면 추위가 다소 누그러진다고는 하지만 네.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낮에도 계속 기온이 영하권에 머문다고 하고요. 또 일부 지역은 여기에 눈까지 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눈이 날리긴 해요. 이제 남부 지방이 날린데 진짜요. 지금 잘생긴 이세희님께서 대관령 오늘 체감 기온이 영하 32도랬나? 점점점. 야, 이게 진짜 지구가 좀 아프긴 아픈 것 같죠. 네. 좀 전례 없던 수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눈이 얼마나 오는 겁니까? 그럼? 뭐 남부 서해안 전라권, 울릉도, 독도 여기에는 최고 15cm, 전북과 전남권 서부, 제주에는 20cm 이상, 제주 산지에는 30cm 이상. 그러니까 30cm면 그냥 이만큼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막 무슨 여기가 어. 일본 홋카이도 뭐 삿포로도 아닌데 저는 너무 오늘도 이제 뉴스 리포트에서 이제 기자분이 눈을 광주에서 이렇게 이만큼 소복히 맞으면서 맞아요. 중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내리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도 좋고 이쁘긴 한데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사실 와도 한 영하 한 4, 5도 뭐 3, 4도 맞아요. 이때 와야 녹으면서 뭐 눈싸움도 하고 예, 뭐 예. 나가서 뭐 눈도 맞고 이러는데 지금은 눈 맞으면 큰일 나요. 귀 분실합니다. 그러니까요. 귀 떨어집니다 어. 진짜. 너무 추운 날씨니까. 그리고 빙판길에서 사고도 그렇죠.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일기예보 잘 챙겨 보시면서 좀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좀 맞습니다. 하셔야 그래서 될 것 피해 같습니다. 없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뭐 날씨야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뭐 겨울에 좀 추울 수도 있지. 근데 그래서 너무 뭐, 춥잖아요. 우리 또 오한벌레님은 더 심하고 근데 우리 또 순화해야 되니까.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눈여겨본 뉴스는 뭐냐면 네. 하나 가지고 온 게 이 경제도 좀 춥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제 한국은행이 그러니까요. 통화 신용정책 운용 방향을 내놨는데 음. 여기에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 그럼 금리를 계속 그 올린다는 얘기죠. 얘기예요? 그 얘기죠. 물가 잡힐 때까지 올릴 거니까 대비들 단단히 하세요라는 말을 좀 애둘러 말한 건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미국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미국도 여전히 금리가 높은 데다가 계속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가도 높고 하니까 금리 여전히 좀 높고 내년에 지금 미국 금리 상단이 5.1% 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거든요.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가고 있어 벌써 많이 벌어지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월에 마지막으로 올렸거든요. 네. 11월에 3.25가 딱 됐어요. 네. 근데 우리는 12월에는 없어. 올리는 회의가 없어요. 없는데. 근데 미국은 있어. 근데 미국은 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텀 쉬어가는 때 미국은 계속 올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1월달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올려야죠. 우리는 이제 따라가기 바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말하기 또 직전에 그제 기재부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1.6%로 굉장히 어려울 거다. 얘기해 놓은 상태에서 뭐 사람들이 아유 이렇게 경제도 안 좋은데 금리 더 어떻게 올리겠어. 뭐 이런 했는데. 말 하는 분들의 일말의 희망마저 사라지는 그러니까요. 말을 한 겁니다. 이 금리 인상이 되게 실생활에 엄청 밀접한 영향을 주더라고요. 일단은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체감 많이 하신대요. 신용대출 갱신할 때 맞아요. 띵동 하면서 갑자기 다 3배 확 오르고 못 본 숫자가 문자로 이제 날라오니까 맞아요. 또 우리 걱정이네요. 우리 또 선영구님도 막 손을 막 떨면서 지금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금리 사실 이거. 인상. 금리 인상. 네. 또 금리 인상이 사실은 이제 단순히 이자를 많이 내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기 맞아요. 때문에 자산은 없습니다.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세요. 주식 계좌는 어떻습니까? 주식이 없습니다. 아 주식은 없고 당당하고. 네. 하여튼 뭐 부동산도 없습니다. 부동산도 없고 네. 당당하고. 그래서 대출은 어떻습니까? 대출은 떨려. 손 떨리는 거죠. 누구나 하나쯤은 펄럭이는 게 있죠, 있어요. 있죠. 하나쯤은 네. 있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영향이 좀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대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내년에도 물가는 최소 3%대 중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근데 그 한국은행이 정도만 유지를 해도 오히려 그렇죠. 다행인 상황인 그렇죠. 것 근데 같아요. 한국은행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리 인상은 계속될 거라는 시그널을 보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 또 금요일에는 또 반짝반짝 네. 있잖아요. 네. 이선영 아나운서의 의식의 흐름 코너 이어가야 되는데 네. 저희 바로 가볼까요? 예 바로 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 이선영 아나운서 지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지고 아, 막 브릿지 나가는 것도 지금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오랜만에 또 왔더니 경제 한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네. 브릿지 나가는 걸 읽고 빨리 전해드리고 싶어서 네. 마음이 아니, 급했어요. 오늘 주제 좀 얘기해 보죠. 네. 오늘 주제는 이 뉴스에 진짜 실제로 이 상자 관련된 타이틀이 되게 많았어요. 뭐 각종 기업마다 나눔의 상자, 뭐 각자 이름을 붙여서 뭐 라면 박스를 전달한 어떤 분의 뉴스도 있고 박스 상자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또 거리도 연말 분위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디스플레이 같은 거에 이렇게 상자 트리 맞아요, 옆에 맞아요.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아이는 박스로 이제 골라봤는데. 상자, 박스 우리가 딱 선물할 때 박스. 필요한 거다 이런 네네. 직관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혹시 연말 선물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깔고 가는 편이죠. 아직 산타 있다고 믿는 나이인 거죠. 그럼요. 네. 산타 롤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이고, 지금 아이고. 영업 비밀이 그러게요. 농담이고요. 네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생각나는 분들한테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 달에 사실 제 생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스태프 경록님이랑 생일이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날이었구나. 그래서 저희가 축하해 줬었는데 경롱이. 네, 막 선물 주고 받았어요, 막 저희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예,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해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경록님한테 박스 하나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랑이긴 한데 네. 이제 생일 지나고 나니까 그 주에 박스가 이만큼 제 문 앞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만큼 택배로 이제 이제 소중한 분들이 보내주시죠. 네, 선물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요새는 메신저를 통해서. 그래서 생일 선물뿐만 아니라 사실 뭐 이제 배송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뭔가 배달시키고 상자를 받고 그거를 처리하는 그 생활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바깥 그 활동보다는 이게 택배로 뭔가를 많이 맞습니다. 사고 하면서 훨씬 더 이런 흐름은 익숙해졌고 통계청이 지난 13일에 한국의 사회 동향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더라도 우리 국민은 한 주에 평균 1.4회 택배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주일에 1.4회면은 연간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 걸까요? 그러면 대략 대충 계산해봐도 한 70개 70 상자 정도. 네, 되는 거죠. 근데 어떠세요? 좀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것 저도 같나요? 어쩌다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아놓으니까 꽤 많은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뭐 저희가 70개를 받는다는 거죠, 평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뭐 70개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도 많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개인마다 체감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2000년 조사와 비교를 해봤더니 그때는 1년 동안 2.4회 이용했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택배를. 그러니까 20년 전에. 네. 근데 2.4개 일주가 아니라 1년 동안 2.4개. 그러니까 30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게 이제 전체 국민 평균인 반면 경제 활동 인구, 그러니까 15세 이상 일을 하고 계시거나 구직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로만 보면 일주일에 2.5회, 연간 128개의 상자를 받는다고 조사가 그러니까 됐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딱 들어보면은 그만큼 택배량이 늘었다는 거는 택배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한편으로는 야, 그 많은 상자들은 또 다 버려지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먼저 짚어주신 것만 한번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택배 빅3가 이제 CJ 대한통운, 롯데 글로벌 로지스, 한진 이 세 개거든요. 이 세 개의 회사가 어쨌든 지금 3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흑자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성적을 보더라도 매출액 기준으로 CJ는 9조 1천억 원대, 9조 대. 네, 롯데가 2조 9천억 원대, 한진은 2조 1천억 원대 기록하면서 모두 작년보다 늘어난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금 뭐 저성장이라고는 하지만 택배 시장은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네, 거네요. 네. 그래서 2021년에 택배 물량이 36억 2천만 박스로 전년에 비해서 8% 늘어났는데 이제 올해는 아직 12월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8월까지밖에 자료가 없는데 이미 26억 5천 박스나 우리가 이제 받았대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 올해도 성장하는 네, 거네요. 네, 2021년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은 이제 어쨌든 그 동안은 성장했다. 그럼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코로나도 우리 마스크 또 벗는다는 얘기도 오늘 나왔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앞으로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업계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같진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요새 또 경제가 어렵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소비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뭘 집에서 주문하는 것보다 그동안 못했던 거, 우리 여행 가자, 뭐 아니면 뭐 아웃도어 뭘 즐기자, 쇼핑도 가보고. 네, 이제 그런 활동이 이제 줄어든 소비 내에서 늘어나면서 택배 물량 자체는 줄지 않을 거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야외 활동하게 되면 좀 줄 수 있다. 뭐 이런 네네, 얘기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쓰레기 문제를 짚어주셨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 조사에도 드러났는데요. 택배, 포장재 등 폐지류, 기타 쓰레기가 전년보다 21.1%나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확실히 많이 늘어나네요. 네, 택배와 배달음식 등 요 배달음식 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59.9% 정말 많이 늘었죠. 이게 네. 이건 뭐 수치로 들으니까 더 많긴 한데 네. 제가 그래서 체감은 해요. 그러니까요. 분리수거하러 가보면은 야, 이거 어떡하냐 싶은 생각이 들긴 그러니까요. 들어요. 그리고 제가 뭘 이렇게 시켜 먹어도 이거 너무 많이 오는데 싶을 때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생활 폐기물에 대한 어떤 밀접한 경험을 소비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환경 의식 자체는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 그래서 걱정들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네, 볼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환경 관련된 요 조사 항목에서 2018년 19년에서는 그 여러 가지 환경 이슈 중에서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3위였던 반면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그 관심이 3위였던 반면 이번에 1순위로 올라섰는데요. 그러면서도 내가 실생활에서 재활용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택배 사용을 줄이지는 못하겠다라는 응답이 40%를 넘어서면서 이 소비자들도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제 우려를 한다는 걸 알 마음은 수가 있는데 있었어요. 몸이 안 따라주는. 네. 너무 생활에 밀접하게 이 상자들과 맞닿아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오늘 이하이 주제 박스였는데 상자. 오늘 첫 번째 상자는 이제 택배 상자에 대한 얘기였어요. 결국엔. 그럼 두 번째 상자는 뭘까요? 이번 주에 경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요새 이 이야기 꺼내면 슬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손 저한테 떨리는? 손 떨리시는 분들, 네. 네, 주식. 주식. 네, 주식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 박스권에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갇혀 있는 지수를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이제 연말이 되면 이게 뭔가 호재가 있으면 산타랠리다. 그래서 지수가 상승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지수가 떨어질 때는 사탄랠리다. 사탄랠리.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연말 지금 연초에? 저희도 보면은 뭐 저는 뭐 일단은 매일 지수를 보는 입장에서는 네. 많이 안 좋죠. 뭐 네, 막 작년과 비교해 보면 떨어졌으니까. 확연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더 떨어지는 사탄랠리보다는 박스권에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두 번째 박스는 결국 이제 증시가 박스권에 네. gathin 걸 얘기하는 맞아요.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증시 상황을 살펴보면 얘기하셨던 것처럼 많이 떨어져서 이번 달 초만 해도 2,988 이것도 많이 떨어진 거였지만 그렇죠. 여기에서 더 3주세 더 떨어져서 2,300대까지 떨어졌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코스피 등락률 조사라는 걸 또 해봤대요. 그래서 G20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9위를 했는데 22%나 연초에 비해서 지금 떨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도 했던 맞아요, 내용이기도 맞아요. 한데 근데 20위가 어딘지 아시죠? 그게 이제 저희가 어제 간단히 소개했는데 네. 이게 러시아였고 네, 근데 러시아는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인 나라 다음일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꼴찌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뭐 국가들도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뭐 14개 국가가 뭐 증시가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하락률이 대부분 20%를 넘진 않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수출 의존도가 큰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가 그렇죠. 이제 증시를 구성하는 그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 중국 이런 큰 교역국들이 경기 침체에 빠지니까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 들어보면은 이거 뭐 더 떨어지지 않고 그나마 박스에 갇혀 있는 게 맞아요. 감사한 거 아니냐 싶기도 맞아요. 한데 이거 좀 이유를 좀 분석해 보면 좀 어떤 이유 좀 거론이 될까요? 그러니까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을 때 외국인이 파는 그 동향이 5일 연속 이어졌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경향성이 없대요. 뭐 어떤 날은 팔았다가 어떤 날은 샀다가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회계 연도가 12월 31일에 종료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잠깐 앞두고 지금 뭔가 큰 결단은 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이제 전망이 우세하고요. 근데 뭐 아직 5거래일 정도 올해 증시 이제 남았지만 사실상 이제 그냥 올해는 끝났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 결국은 이제 같습니다. 손 떨린 상태로 마감이 된다. 뭐 네. 이런 좀 우울한 또 얘기긴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이어도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가 지나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첫 전망이 번째 나오고 박스는 좀 우리가 반가워하는 박스, 어쨌든 선물 상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는 좀 답답한 박스, 네. 코스피였다면 네. 자 그럼 마지막 박스는 어떤 박스입니까? 마지막 박스는 그냥 좋아요. 가벼운 박스. 마지막 박스, 가벼운 박스. 가벼운 박스. 네, 이렇게 무거운 소식은 아니고 드디어 가벼운 거. 네, 영화 소식. 한참 이제 저희 방송하기 전에도 얘기했는데 아바타 2 보셨죠? 저는 네, 살짝 봤습니다. 살짝 본 건 뭐죠? 살짝 봤어요. 뭐 티저를 보신 건 아니죠? 너무 길어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어야 될 정도로. 네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번 한 주 어쨌든 우리 영화 이 박스 오피스는 아바타 2로 뜨거웠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 아바타 2가 예매율 78.3% 기록하면서 실시간 예매율 1위를 기록했고요. 이 누적 관객 수를 보더라도 367만여 명을 기록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주말에 500만 돌파는 수월하게 가능할 것으로 이제 업계는 예측을 일단 하고 있고요. 500만까지는 가는 분위기네요. 네. 근데 이제 뭐 혹시 특별관 같은 걸로 보셨어요? 저는 그냥 3D. 특별관으로 보신 거네요. 2D가 아니라. 3D. 네. 이 아바타 2가 굉장한 기술 집약적 영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 소비자들이 무조건 특별관에서 봐야 된다. 막 아이맥스를 봐야 한다. 뭐 이런 아무래도 좀 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고 하고. 큰 대자연을 담은 그래픽 효과가 좀 화려한 게 많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건 확실히 있죠. 근데 이게 예매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중고거래 마켓에 거의 2배까지 이제 올려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현상도 나타나고 얼마짜리 있는데 얼마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말 기준 정가가 27,000원인 거를 65,000원이나 7만 원 이런 식으로 거의 2배가 넘네요. 그래서 뭐 2연석 12만 원에 팝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쨌든 이제 물론 크리스마스도 있고 아마 연휴 분위기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표 구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근데 듣기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막 환불해달라는 사태도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어떤 겁니까 그거는? 일본은 왜 그럴까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했더니 일본이 좀 디지털화가 우리나라보다 더디대요. 그래서 디지털 상영관 그 아이맥스나 3D 같은 그렇죠. 상영관이 부족한데 아바타 2가 애초에 만들어질 때 48프레임으로 만든 3D 영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 영화가 24프레임이래요. 2배 더 프레임이 많네요. 네, 더 세밀하게 이제 그렇죠. 돌아가는 촘촘하게 거죠. 쪼개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상영할 수 있는 기술적 그 조건을 갖춘 영화관이 없어서 결국에는 표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까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UHD 콘텐츠를 봐야 되는데 그쵸? TV는 옛날 TV로 못 본다 이거랑 비슷하게 맞아요. 극장이 영화의 퀄리티를 못 따라가는 그런 거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 48프레임짜리 영화를 일부러 24로 낮춰서 상영을 하는 영화관도 있지만 그마저도 못하는 영화관이 대부분이어서 취소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일본 박스오피스에서는 뭐가 지금 뜨겁냐 했더니
더 퍼스트 슬램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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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전 콘텐츠가 또 엄청난 레전드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그 세계인들이 관심 갖는 콘텐츠는 좀 역설적으로 일본이 기술력이 딸려서 지금 못 보고 있고 네. 자국의 어떤 애니메이션을 더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벌어지고 있네요. 이게 일본이 약간 기술적으로도 그런데 문화적으로도 갈라파고스 현상이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일본이야 그럼 특수한 상황이라 치고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쨌든 뭐 대작인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네. 개봉 첫 주 성적이 뭐 어쨌든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바타 2의 북미 지역의 개봉 첫 주 수익이 여러 이제 관련 업계 분석보다 좀 다소 떨어지는 이제 성적을 냈고요. 여기에 이제 아바타 2가 노린 시장이 중국이었대요. 중국이 최근에 영화 산업이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사실 코로나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뭐 코로나 완화 정책을 해서 뭐 영화 산업이 좀 괜찮아지고 있다 이런 희망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워낙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어려운 맞아요. 상황이라서 이 거기에서 좀 이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나오면서 부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 부동의 최고 인기작인 전작의 기록을 깨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아바타 2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2조 7천억 원이라고 하던데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 그 돈이 회수하려면. 어떤 돈인지도 네. 감이 안 오네요. 근데 네. 과연 그걸 넘길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 그렇겠네요. 느낌입니다. 네. 저희 하여튼 이 아이 박스를 주제로 오늘 네. 세 번째 박스 오피스의 박스였네요. 네, 까지 그렇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뉴스데스크 내용 미리 엿보는 큐시트 산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뭐 3분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면 여유 있는 거죠? 그죠. 이 네. 정도면 랩 정도는 아니고 그럼 한 잠 자고 와서 해도 될 정도는 아니니까. 얼른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네. 큐시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처리 나왔거든요. 일단은 진짜, 네. 원래 12월 2일 시한이었던 게 미뤄지다가 겨우겨우. 어제 합의안 통과되고 네. 오늘 처리. 다만 이제 끝난 건 아닙니다. 네. 앞으로 연내에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좀 더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소식 뉴스데스크에서 자세히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소식은 아. 오늘 저녁 때 들어온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소식이 전해졌고요. 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근데 요새 복권이라고 하면은 로또 복권 이런 거 아닙니다. 네. 혹시나 오해하시지 말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마도 가둬놓은 상태는 풀어주되 이게 다시 한번 공직선거 출마하거나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복원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않는다. 겁니다. 그래서 출마는 불가능한 상태로 이 음. 구속 상태를 면하는 형태가 복권 없는 사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무래도 이 김경수 지사 측은 반발했었거든요. 오늘 어떤 반응 있는지도 저희 뉴스데스크에서 짚어드리고요. 네. 그리고 사회부에서 저희 그 아까 눈 얘기 또 하셨잖아요. 아, 정말 기자분들 지금- 너무 고생하고 계세요. 지금 기록적인 폭설. 사실 서울에서는 사실 그 정도 체감은 우리 못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남부지방은 난립니다. 뭐 군산 같은 데서는 지금 뭐 카페 지붕이 무너지기도 하고 눈 아휴. 때문에 난리인데 폭설 피해 어느 정도인지 뭐 좀 안전 상황 또 결항 관련 교통 정보들까지 네. 다시 한번 저희가 뉴스데스크에서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사회부에서 네. 바로 간다로 준비한 소식인데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컨텐츠예요. 바로 간다. 네, 바로 간다 일단 현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따가 바로 간다에서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국제 뉴스입니다. 미국 덮친 폭풍 사이클론. 여기 자막 한번 읽어주세요. 몇 도인지. 영하 46도? 제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짜 눈이 의심되네요. 눈을 비비적 했는데 야, 저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이게 같은데요? 그 영화 혹시 투모로우라는 봤어요. 아세요? 그거 네. 막 도서관까지 맞아요. 얼어붙는 거? 네. 아니 이제 사실 그게 연상될 정도로 그러게요. 그때도 막 폭풍이 막 이렇게 유성에서 보여가지고 막 타타타타타타타 얼어붙고 이런 영화였는데 맞아요. 아니 우리가 영하 20도라서 막 난리다 했는데 또 외신을 보면 야, 또 감사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정말 지구가 많이 아픈 것 같네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지금 지구 이제 기온 변화가 이렇게 변동성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건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벌어지는 한파 소식까지 저희가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저희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할까요? 저희 오늘 또 이제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저희 올해 또 마지막 프리데스크였습니다. 음, 네, 한번 그러게요. 인사말 좀 해주세요 시청자분들에게.
근데 뭐 저야 뭐 계속해서 이제 금요일에 찾아뵐 거고 하지만 우리 영견 선배는 사실 안방마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아, 그것도 저야 뭐 바람개비니까. 아니, 네. 그것도 이제 마지막 방송 네. 의미 있는 시간 함께 하셨잖아요. 네, 영광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저도 영광입니다. 네, 지난 1년간 또 함께 해주신 또 우리 포터팬 분들께 너무 감사하죠. 감사의 말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늘 원샷 한번 잡아주시고. 네. 아니, 팬들이 많으시니까. 조금 부끄럽네요. 네. 네, 그동안 변함없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올 한 해 우리 MBC 뉴스가 굉장히 또 많은 성장을 했어요. 네.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우리 프리데스크 조회수나 뭐 댓글 반응도 훨씬 많이 늘어났거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친구 10명씩 데리고 오기. 저희 다음 주는 저희 이제 연말 결방이 예정돼 있고요. 맞아요. 뉴스 프리데스크는 새해에 지장군님과 네. 또 이선영 아나운서 또 엄주원 아나운서 네. 기존 멤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